정부 대통령께서도 보건 의료를 치안과 국방 수준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통일 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와 증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 현안 하신 적 협의체에서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지는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해오셨습니까? 예. 그 박병국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원 논의 과정 중에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대 증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5가지를 그 실무진에게 이제 그쪽에 복지부에 전화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국민 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식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증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 증원 방안에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 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 것도 복지부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3개의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3개의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그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UC 버클리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4,000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 인력 추계라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을 취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예, 다음은 장관님 혹시 해명하실 때 필요하실까요? 왜 저한테? 네. 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협의해서요. 근데 오늘은 양당 간사님 그렇게 하는 것도 허용하시기로 하셔가지고 8분을 선거인과 관련될 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 다음번에는 굉장히 흐름도 끊어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저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장관님께 지금 바로 여쭤보는 거는 좀 추가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강선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 의료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 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 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 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 현안 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통계,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